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출근하기 싫었다. 온몸에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재미있었던 것도 많았는데 요즘은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맛있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다. 왜 그런 걸까? 혹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모든 걸 멈추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져서 과부하가 걸리며 번아웃이 올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경험하는 번아웃은 가만히 두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치신 분들을 위해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번아웃이란 번아웃 정의.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갑자기 정전되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나요?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전기가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기가 작동되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데요. 인간 역시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온몸에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인간이 과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매일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하거나 술을 먹는다고 번아웃이 오진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심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스트레스가 심해지는데요. 스트레스가 과도할 경우 우리 몸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응급 시스템을 발동하면서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즉 인간은 스트레스가 과도할수록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그로 인해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번아웃 증상 및 체크리스트. 번아웃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심리학 교수 크리스티나 메슬라크는 번아웃을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항목은 에너지 소진,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업무 효율 저하인데요. 우리가 반복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신체에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무리를 주는 행동을 막기 위해 의욕을 낮추고 심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감정적 반응도 줄여버려요. 의욕을 없애버리니까 무기력해지고 감정적 반응이 없어지니까 메마른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냉소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통해 번아웃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번아웃 증상, 살해, 휴, 출근, 하기 싫어, 기운도 없고, 일어나기 너무 힘드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일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어디 멀리 떠나고 싶네. 귀찬이 사원 좋은 아침. 지저귀 과장님, 제가 어제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아 그랬나?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아, 짜증나. 귀찬이 사원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몰라요. 몰라. 귀찬이 씨 보고서 하나만 해줘. 휴, 부장님, 또 제가 해야 하나요? 왜? 전에는 맨날 귀찬이 씨가 하겠다고 그랬잖아. 아, 시간도 없고, 어차피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서요. 번아웃 원인. 크리스티나 메슬라크의 번아웃 원인 6가지. 번아웃을 오랫동안 연구한 심리학자 메슬라크는 번아웃의 원인을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 6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업무의 강도가 과하거나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두 번째, 업무 내 개인의 자율성이 부족할 때. 세 번째, 페이가 적거나 인정을 못 받는 등 보상이 적을 때. 네 번째, 직장 동료 간 대인관계가 나쁠 때. 다섯 번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섯 번째, 조직이 요구하는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불일치할 때. MZ세대와 완벽주의. 독일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클라우스 베른하르트는 번아웃의 주된 원인을 개인의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벽주의가 과도할 경우 남들보다 높은 성과 기준을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압박감이나 책임감, 인정 욕구가 심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가 더 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아웃이 더 쉽게 올 수 있어요. MZ세대의 경우 시대적 흐름에서 발달한 개인주의와 과도한 경쟁 및 결과 중심주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완벽주의가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전체 인구의 번아웃 비율보다 MZ세대의 번아웃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신이 MZ세대라면 완벽주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번아웃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봐야 돼요. 번아웃 대처 방법. 첫 번째, 휴식하기. 번아웃은 과한 에너지
에너지 사용을 막기 위해서 몸에서 방어하는 거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몸에게 과하게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휴가를 낼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휴식만 취해보세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라서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리프레이밍 기법.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 덜 타격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리프레이밍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심리 기술인데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점을 찾는 방법이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쾌한 감정 때문에 심리적인 에너지를 소진하는 대신 마치 자신이 유명한 탐정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상황이 생겨도 다른 관점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새로운 취미 활동하기. 새로운 활동이라고 하면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신체는 휴식으로 에너지 충전이 가능하지만 뇌는 오히려 새로운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취미 활동이 번아웃 번아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 번아웃일 때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하였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왔을 때 예술이나 문화, 취미 활동을 통해서 크게 도움받았다고 말하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하나 정해서 일과 다른 활동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네 번째, 매일 다른 한 가지 행동. 지금 번아웃 때문에 너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매일 다른 한 가지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새로운 행동을 할 때 거창한 목표를 두지 말고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해보라고 했어요. 매일 사소한 다른 행동을 하나씩 하면서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커피를 마시고 내일은 팔굽혀펴기 5개를 하고 내일 모레는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매일 하나의 새로운 행동으로 성취감을 얻다 보면 뇌 에너지 충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완벽주의를 내려놓기. 만약 완벽주의로 인해서 책임감이나 인정욕구, 자기 희생이 강할 경우에는 에너지 낭비가 심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지 말고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칭찬해줘야 돼요. 나 자신은 노예가 아니라 대우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그냥 내 자신에게 미안하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얘기해주세요. 하지만 완벽주의는 어렸을 때부터 내면에서 키워온 무의식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심하다고 느껴지면 심리 상담가를 찾아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보세요. 번아웃 대처 방법 사례. 출근하기 귀찮아. 일하기 싫어. 아참. 매일 새로운 행동 해보기로 했지? 오늘은 산미가 높은 커피를 마셔주겠어. 커피 향이 좋네. 귀찮아. 잘했어. 오늘도 잘해보자. 좋은 아침. 귀찬이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할 게 많아졌어요. 도움 요청해도 되죠? 네. 피곤하네. 저것들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잠깐 완벽주의 때문에 나를 채찍질하는 행동은 그만. 귀찮아. 오늘은 적당히 살자. 아니 근데 나만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짜증나게. 그래도 어떻게든 좋은 점 하나만 찾아보자. 그래, 내가 배우는 게 많을수록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귀찮아. 오늘 퇴근하고 뭐 할 거야?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풀까? 그럴까? 안 돼. 나 에너지를 아껴야 돼.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쉽네. 핸드폰 이런 것도 다 꺼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쉬는 거야. 힘들지만 주말이니까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새로운 취미를 해볼까? 귀찬이 씨, 잘 오셨어요. 처음 오셨죠?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 열심히 해보아요. 네.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무기력한 게 나아지지도 않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보자. 귀찬이 씨, 잘 오셨어요. 요즘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그동안 혼자서 고생했어요. 저랑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뭔가 믿음직스러운데? 마블리 경험담. 여러분, 저도 조직 생활을 하면서 번아웃을 경험하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 개인이 맡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부가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했어요. 저는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은 없었는데 부서에서 제가 터치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원하는 성과에 도움을 주어서 영향력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제가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제 개인 평가 점수를 낮게 주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점수를 낮게 준 것이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팀원에게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주었어요. 드라마에
드라마에서만 보던 학벌과 파벌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년마다 부서장이 바뀌었는데 제가 성과를 낸 전적이 있으니까 자꾸 저에게 프로젝트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에 대한 보상은 계속 없었어요. 보상은 없는데 일은 많이 하고, 일을 해서 잘 보인 부서장은 1년마다 바뀌고, 너무 억울하고 허무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무기력했어요. 그냥 짜증나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하기 싫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래봤자 저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프로젝트에 시간을 투자한 덕분에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 이 회사를 떠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이에요. 일하는 거 외에 드라마 작가 준비를 한다라던가 심리 이론을 공부하고 개인 상담을 해주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어요. 지금은 그것들을 토대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과 다른 활동 덕분에 번아웃이 사라지고 지금은 에너지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세요. 회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한 삶을 계획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답답한 마음이 해소될지도 몰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울증을 다뤄볼까 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마인드블링의 마블리였습니다.